대한민국 6세대 전투기의 가장 핵심 기술인 무인드론 기술과 KF-21 전투기와 함께 운용하게 될 유무인 복합체계. 한국의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개발이 완료된다면 한국은 6세대 전투기에 대한 유무인 복합체계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의 발언입니다. 오늘 소개할 것은 6세대 유무인 복합체계 KF-21 전투기의 후속작.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무인 스텔스기 KUSX 가오리-X입니다. 한국 역사상 최초 첫 번째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선보였던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다음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작년 창설 50주년을 맞아 충남 태안 안흥 시험장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국방부 기자단을 초청해 KUSX의 비행 영상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당시 처음 공개된 국산 스텔스 무기 KUSX는 미래 핵심 기술 분야의 저피탐 스텔스 형상의 한국형 무인 전익기입니다. 2020년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무인 스텔스기를 개발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으며 저피탐 수준의 레이더 반사 수치를 대폭 늘리는 스텔스 기술이 약 70% 기술 수준에 도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대고구려제국 속보,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이날 공개된 스텔스 무인기는 KUSX 프로젝트의 가오리-X라고 명명되었으며 가로 14.8m, 세로 10.4m의 크기에 중량은 10톤에 달하며 비행시간은 3시간 이하, 속력은 마하 0.5 이하로 10 이하에서 비행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에 적용되는 전형적인 전익기의 형태입니다. 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KUSX는 3단계로 나뉘는 개발 단계 중에 2단계까지 끝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미 육군 해병대에 4단급 무인 공격기, 공군용 중고도 무인 정찰기도 제작 생산 중인데 스텔스 무인 전투기까지 채택되면서 향후 한국의 군용 무인기 사업에서 선도적 입지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한국군이 가진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KUSX를 지상 공격이 가능한 공격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공격기 형상도 동시에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20년대 중반까지 스텔스 무인 정찰기가 개발될 예정이고 무장이 탑재된 KUSX 공격기는 2030년대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주무장으로는 KGB 폭탄과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KUSX 공격기 개발이 완료된 순간 KF-21 전투기와 함께 작전에 투입되게 됩니다. 한국공군 KF-21 전투기 보유 계획 수립과 동시에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 KUSX 무인 스텔스기는 국가형 무인기 자율화 기술 개발 사업에서 추진 중이며 개발 완료 시 KF-21와 함께 활동해 유무인 복합체계를 형성, KUSX 무인기는 KF-21 전투기의 공격 능력을 서포트하게 됩니다. 강대국 한국공군은 세계 각국과의 6세대급 전투기 개발 경쟁에서 절대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이러한 KUSX 무인 전투기에 폭장량을 탑재해 공격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또한 6세대 무인 스텔스기의 필수적인 조건은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과 기존 전투기들을 보조하는 기능이 핵심인데 한국형 무인 스텔스기 KUSX가 그런 설계 형상을 따르고 있죠. 심지어 이미 현재 일반 활주로에서 이착륙 및 비행시험에 성공한 상태로 비행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고구려 채널 향후 KF-21 보라매가 KUSX로부터 얻은 데이터로 새로운 형태의 차세대 스텔스기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며 스텔스 무인 항공기 군집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조합하여 독자적이고 효과적인 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2021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항공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부터 시작해 일본의 항공기술을 아득하게 추월, 한국은 일본과 달리 무인 전투기 군사 분야까지 초격차 수준으로 차이를 벌리고 있으며 KF-21 전투기와 KUSX의 기술력을 공유해 응용 가능한 기술을 가장 효율적이게 만들며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한국이 KUSX 무인기 확보에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KUSX 공개 전 중국의 국영 매체들은 한국의 고등훈련기 T-50을 통해 이제 막 항공기 산업의 문을 열었다고 언급했으며 무인 스텔스기 디자인에 6세대 스텔스 공격기는 개발하는 기술력이 훨씬 까다롭다며 중국에서도 힘든 일이므로 한국의 무인드론 산업이 예산만 투입된 채 실패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우리나라는 떡하니 한국형 스텔스 무인기 시험 비행까지 무사히 성공해냈고, 그것을 공개하자 중국의 국영 매체들은 한국의 항공제조업의 저력을 실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구려 채널 이처럼 한국의 영원한 주적인 일본과 중국은 우리나라가 무서운 속도로 항공기술 발전을 이룬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한국형 스텔스 무인기는 단시간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한국형 스텔스 무인기 사업은 2000년대에 처음 시작되었는데 꽤 오랜 시간 연구 개발이 지속되었습니다. 첫 시작은 국가의 극비리 사업으로 관리되면서 연차적으로 조심스럽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로 우리나라의 언론사에서 국방부 관계자와 방위사업 관계자를 상대로 미국은 벌써 6세대 전투기가 시험 비행해 있고 영국과 러시아, 유럽연합도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인데 한국은 4.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기술적 한계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KUSX 무인기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지만 국방부 측에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한 것은 KUSX가 국가적으로 주도하는 극비리 무기로서 6세대 전투기 기술 축적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형 스텔스 무인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랜 선행 연구 때문인데요. 고구려 채널 한국 정부는 1996년 국방부와 함께 공군과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가들이 한 곳에 모여 한국형에 맞는 상황에 적합한 스텔스 전투기 체계 선행 연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스텔스 기술 중 항공 분야 기술을 담당한 곳이 바로 국방과학연구소 산하의 개발본부이며, 앞서 스텔스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레이더 흡수제의 개발은 1997년부터 본격화되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다양한 무기계, 유기계, 금속계 물질을 시험하며 여러 가지 테스트를 수행하였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보유한 나노구조의 레이더 반사 물질에 기초적인 기술을 개발하는데 이미 성공하였습니다. 고구려 채널 국내에서 개발된 레이더 전파 흡수제는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S밴드, X밴드 등 세 가지의 대역에서 레이저 전파의 90% 이상을 흡수하는 강력한 광대역 전파 흡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레이더 장비를 사용해 레이더 단면적을 측정한 결과 한국군이 요구한 성능을 만족하고 수준에 걸맞는 레이더 단면적 저감 능력을 실증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한국형 레이더 흡수 구조제는 KUSX 가오리 무인기에 적용되어 스텔스 성능과 신뢰성을 증명했으며, 2021년 현재 관련된 기술은 KF-21 보람의 전투기에 추가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KUSX 스텔스 무인기 개발 사업은 추가적인 방위산업의 확장 효과도 불러왔습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내장형 웨폰베이 기술과 스텔스 영상 및 레이더 전파, 흡수제 관리 기술, 매립형 전자광합 추적기, 기술통신 안테나 기술은 KF-21 전투기의 블록 2와 블록 3의 기술 공유를 갖추게 되며 향후 새로운 전투기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스텔스 기반 기술의 확보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는 건 상당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채널명 대고구려 제고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